그런 위상이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굴욕이다 뭐다 하기 전에 우리가 뭐 30%를 떼주고 50%를 웨스팅하우스 떼주고도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꼭 1년 만에 대반전입니다.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원전업계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 잭팟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축배를 들었었는데 1년 뒤인 지금 굴욕 계약, 노예 계약 이런 한탄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원전 수주를 둘러싼 진실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훈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계약이 노예 계약이다, 굴욕 계약이다 맞습니까? 좀 선정적인 거는 면은 있는데 그 내용상은 우리가 불리한 계약은 맞죠. 왜냐하면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우리가 일정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웨스팅하우스에 주고 바라카 원전 말씀하시죠? 바라카 원전 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고 그때 한 10% 내지 15% 정도의 경제적인 이득을 미국에 줬어요. 로얄티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정도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독자 기술이라고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 사업 다. 우리가 독자 기술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우리가 기술 자립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그걸 공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로 단독으로 입찰에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 협상이 되거나 수주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니네 우리 기술 쓰는 거니까 돈 내놔라 또는 뭐 사업 내놔라 분할하자 이렇게 된 게 이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미 벌어졌는데 체코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때 했던 것보다 거의 뭐 두세 배 이상의 불리한 조항들이 달려갖고 합의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 얼마나 그 불리한 합의가 있는지는 그 문서가 공개를 안 됐고 그러니까 모르지만 그때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번엔 공개가 된 거고. 이번엔 뭐 네. 공교롭게도 공개가 됐네요. 근데 다만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1기를 수출할 때 1조 원을 갖다 준다 하지만 그 1조 원이 다 로열티는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시장 분할 조항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네. 시장을 많이 우리가 뺏겼어요?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결국적으로는 뺏긴 거죠. 네. 그래서 그 유럽 시장하고 북미 시장 거기는 이제 우리는 차단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서브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원전도 우리 원전이 아니라 미국 원전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 원전을 수출할 길은 완전히 막힌 거고 현재 합의문에 따르면 네. 나머지 이제 뭐 아프리카나 뭐 중동이나 동남아 이런 지역은 사실 원전을 짓기 위한 인프라나 부지 적합도가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환경도 좋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수주할지 그것도 별로 기대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뭐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하겠다라고 한순 사장이 말씀하셨는데 북미 시장도 우리 원전은 못 들어가요. 북미 시장에는 그것도 미국 원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원자로 형이 있잖아요. 예. AP1000이라고. 그거를 북미 시장에 하는데 한국이 서브로 시공이라든가 설계 관리, 뭐 사업 관리라든가 뭐 부분 조달이라든가 이렇게 서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독자 기술이라고 계속 언급했지만 우리가 독자 기술을 가질 수가 없는 게 고리 1호기부터 이미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예. 고리 1호기부터 영광 1, 2까지는 완전히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자를 통째로 원전을 산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고서 운영 기술만 갖고 있는데 이제 영광 3, 4부터는 우리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하고 그때 다른 회사였거든요. 컨버스 ABBC라고 그러고 네. 그 회사로부터 기술을 받아서 우리가 국산화를 시작했죠. 이제는 우리 기술을 해야 되겠다. 그게 네. 웨스팅하우스 원전이 아니었고 ABBC 원전이었는데 그때 라이센싱 어그리먼트를 맺고 우리가 기술을 도입을 했고 그걸 갖고 네. 배운 거죠. 설계 기술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걸 흉내내면서 울진 3사부터 우리 인력이 대부분 들어가서 이제 건설 설계를 해왔던 거예요. 그걸 기술 자립이라고 불러요. 기술 독립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똑같이 예.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 거지 ABBC가 기술을 우리한테 이제 무상으로 이제 써라. 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오다가 이제 우리가 해외 진출에 목심을 부리면서 APR 1400도 개발한다고 했는데 APR 1400도 결국은 그 기술의 근간은 웨스팅하우스는 자기네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천 기술을 줬는데 너네가 그거 가지고 역설계해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그거는 거잖아요. 용인하고 있었던 네. 거죠. 그 기술을 협약에 의해서. 그런데 그걸 외국에 나갈 때는 제한이 있거든요. 외국에 나갈 때는 니네가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협약에.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일정 보상을 우리한테 하고 해외 진출할 때는 일정 보상을 하라고 돼 있는 건데 네. 그것이 우리가 원전 수출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UAE에서 우리가 수주하면서 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과 그다음에 로열티를 떼주면서 이제 전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체코에서도 똑같은 전례가 그대로 반복된 거죠. 그러니까 바라카 원전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 돈이 전체 수주 금액의 한 5에서 7% 정도? 네.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 1조 원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이번에 엄청나게 손해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모든 사업이 과거보다 더 타이트하게 웨스팅하우스 통제를 받는 그런 게 됐다는 거에 더 아쉬운 거죠. 저는 그 원전이 과연 50년 가동이 가능할까 그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나라 뭐 원전 건설 기술이 좋고 또 뭐 SMR이라든지 어떤 원자로의 그 내구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 3, 40년 지나면 해체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원전 수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50년이. 50년 동안 계약이 그렇죠. 웨스팅하우스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50년 거예요. 동안 과연 그 원전이 가동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 지은 건 뭐 40년, 50년도 60년도 가요. 전례가 있는데 네.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가 신규 수출을 하나 땄을 때 일조씩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원전이 몇 년 가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1기당 한 5,600억 규모 그 정도 규모의 뭐 보증 신용장 이것도 예. 지급을 했다는데 아니 그거 뭐예요? 보증 신용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돈 우리가 떼간다 보험료 개념인가요? 정확히 하시네요. 예. 이게 채무 불이행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를 수주했어요. 네. 그럼 1조를 줘야 되잖아요. 그거 안 주면은 거기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우리가 독자 기술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웨스팅하우스랑 조인트식으로 합작 형태로 그냥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체코. 그러니까 그게 키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들은 과거에 원전 수주할 때는 그 중국이나 일본 맞아요. 뭐 이런 나라들은 조인트로 들어갔어요. 히타치가 주이랑 같이 조인트했잖아요. 그렇죠. 히타치 도시바하고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 그다음에 중국은 유럽 시장에 EDF라고 프랑스랑 이렇게 들어가. 그렇게 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서로 장점을 살리고 기술을 서로 허용할 수 있고 이런 시비 안 붙고 그리고 이익은 뭐 자기네들이 투자한 만큼 이익을 나눠 갖는 거고 그리고 사업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인트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UA 사업에서 이미 그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체코에 또 무리하게 우리끼리 하려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 판단을 과연 누가 했는가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술자들의 어떤 또는 그 펀드 하는 전문가들하고 판단을 무시하고 그냥 가라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프로세스의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네. 그 결정 과정,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어떻게 논의됐는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는가를. 근데 사실 중국도 원전이 거의 다 미국 기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붙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그 한미 원자력 협정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걔도 원점을 맺었는데 협정을 맺을 때 그 뭐냐면은 걔도 웨스팅하우스하고 똑같은 원전을 도입을 했어요. AP1000이라고. 그걸 여러 개를 지었는데 지으면서 그걸 가지고 수출은 못 나가요. 걔들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미국 기술을 도입해서 많은 변화를 갖고 아주 슬라이드 체인지라고 할까나 네. 그렇게 많은 변화는 없었고 잔잔한 변화들만 가지고 있는데 특히 2012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2009년에 바라카 사업 따고 2012년까지 3년 동안에 바라카 사업에서 우리가 핵증기 공급 개통 그러니까 원자로 핵심 설비를 국산화가 안 돼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국산화 지시를 했어요. 그게 3년 안에 해라. 그러니까 3년 안에 국산화가 안 되죠. 원천 기술 확보가. 그러니까 흉내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 우리는 국산화했다고 해야 되니까 2017년에 완전히 우리는 기술 자립했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독자 기술을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승자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공동으로 조인트로 해외에 나가면 너는 완전 기술 독립했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이제 시비가 붙으니까 그냥 계속 간 거예요. 체코 등등 한 열 몇 개 해외 사업에서 다 독자로 들어간 거예요. 한 손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술 자립했다는 게 입증이 되니까.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가만히 있은 거예요. 사업 따면은 그때 보자. 근데 계속 실패하다가 폴란드는 웨스팅하우스에서 지적재산권 시비 거니까 그 사업 접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전 정부에서 무조건 이 체코 선전은 우리가 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성과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원전은 쉽게 포기했는데 이거는 포기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유추를 해보는 거죠. 사실상 한국 원전을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뭐 노하우 데이터, 레포트, 뭐 실험 데이터 이런 거 거의 다 지금 미국 거를 쓰고 있잖아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안 쓸 수가 없죠. 그건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해외 사업을 할 때 웨스팅하우스 협의해서 그거 너 얼마 주면 되겠냐 하고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왜 짬짬이로 먼저 입찰에 들어가 놓고 나중에 하느냐. 딱 2번 우리가 수원 협상 됐는데 둘 다 똑같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거는 결국은 우리가 독자 기술을 너무 연연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을 꼭 따야 된다는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어요. 똑같아요. 네. 이게 완전히 두 개가 평행 이론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만 다르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새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 번 실수면 되는데 두 번에 거쳐서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의 라이센싱 어리먼트를 어겼기 때문에 이분은 걔네들이 세게 나온 거예요. 두 번이나 실수를 했으니까 니네 좀 세게 때렸다. 안 되겠다 얘네들. 그래갖고 유럽 시장 틀어막고 북미 시장 틀어막고 거기는 미국 AP천 원자로만 들어간다라고 지금 된 걸로 보이고 니네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서브로 들어와라. 뭐 건설. 하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하청이 아니고 우리가 주관으로는 될 수가 없을 거야 당연히. 우리가 그것도 뭐 괜찮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원자력계 사람들은 우리가 하청을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으면은 진짜 그러면 하청으로 하지 왜 단독으로 들어갔다 열 몇 개 원전 부지를 다 실패했느냐. 이게 악의가 안 맞잖아요. 네.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을 다 가지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은 시공 기술이 없다라고 지금 하면서 우리나라가 시공 기술이 최고고 일정 맞추는데 우리가 최고다. 그럼 이제는 시공 기술만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원자로 기술에서는 다 잊어먹고. 야 그러면은 시공 기술은 뭐 우리만 잘하나 뭐 저 중국도 하고 뭐 다 그러는데 비용이 문제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상 많은 몫을 가져가더라도 결국 뭐 원전을 만들 능력이 없으니 결국 한국기업에 다시 일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거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 결과론적으로 하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모든 뭐 북미 사업, 유럽 사업은 우리가 우리 거라고 하는 원전은 이미 들통이 나서 우리 게 아니고 그 웨스팅하우스 원전 AP천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서브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살아 있고 네. 그 조인트 벤처를 미국에 만드는 것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 수주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열티는 웨스팅하우스 주고 여기서 사업도 떼지고 뭐 부품 뭐 조달하는 부품 것도 조달. 걔네가 했잖아요. 그거를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원자로는 걔네 거 쓰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독자 기술이라고 했던 거는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정황이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뭐 두중에 기기를 만들어서 받는 거, 그다음에 시공해서 받는 거. 이게 우리가 목표로 삼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국산 원전을 세계의 만방에 알리고 짝밭 터뜨리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했는데 지금은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으면 웨스팅하우스가 찍어 누르지 않더라도 해외 사업에 이미 우리가 들어갈 모멘텀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초래했느냐? 그런 위상이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굴욕이다 뭐다 하기 전에 우리가 뭐 30%를 떼주고 50%를 웨스팅하우스 떼주고도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차 떼고 폭 떼면 남는 이익이 뭐가 근데 있을까? 그게 문제죠. 그러면 비싸게 불러야죠. 원전 사업비를. 그게 누굽니까? 그게 프랑스 같은 나라 웨스팅하우스도 40조를 불렀잖아요. 체코 사업에. 근데 우린 26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익을 갖기 위해서 비싸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 비싸게 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저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못 부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30조 이상 35조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못 가져옵니다. 또 체코가, 왜냐하면은 예. 경쟁력이 떨어지니 우리는 알다시피 가격 경쟁력으로 가 있는 것이지 시공과 가격 경쟁력이지 원자로 경쟁력이 아니었어요. 체코가 원하는 거는 니네 원자로가 굉장히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가성비? 원자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가성비가 좋다 이거죠? 네, 경수로들은 기술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원자로를 짓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가압경수로는 또 우리가 나름대로 특화된 기술이 있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결국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우리가 배워서 갖고 있는 것 뿐이고 그게 원천은 없는 거죠. 이게 걔네들이 가압경술에 대한 우리 원자로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라 빨리 지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코에도 이미 러시아제 경수로가 한 6개인가 이미 맞아요. 돌아가고 있거든요. 걔네들에게 원자로 기술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최소한 운영 기술도 갖고 있고. 한 6개 정도가 운영. 네. 그렇기 중인데 때문에 이미 원자력을 운영한 나라고 그 사업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딱 재보고 야, 이 세상에 이렇게 싸게 공급하는 나라 어떻게 우리 놓칠 수가 없다. 체코라는 나라가 나토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는 그 나름의 계산이 그러니까 있었던 가서 거죠. 무마하고 예. 오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가서 우리한테 수출하고 싶으면 네가 웨스팅하우스한테 뭐 불리하든 유리하든 간에 네가 알아서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의를 하고 그러고 와야 우리가 계약한다 해서 1월에 합의하고 6월에 계약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대선 다음 날. 결국은 모든 프로세스가 이제 체코 사업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수주 및 진행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는데 성과가 이제 우리가 수주했을 때 이거는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과다. 잭팟이다. 네. 그렇게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사실이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우리가 원전에서 완전 사업에서 밀려나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서 그럼 되는 거냐 이게 거꾸로 된 거잖아요 지금 잭팟이 아니면. 잭팟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한수원 사장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이익이다. 그 완전 얘기가 그렇게 되면
얘기가 거잖아요. 달라지는 네. 거죠. 그래서 원자력계는 그 정도면 됐다라고 자위를 하는 건데 그렇게 국민들한테 알려졌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한 5% 번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다 그러면은 뭐 그냥 기대도 안 하는데 잭팟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버는 겁니까? 한 30% 그렇죠. 순이익이 순이익으로. 한 30%는 돼야 잭팟 아니겠어요? 10%도 약한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액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언론 플레이 잭팟으로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과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한 것이 네. 결국은 포장지 뜯으니까 그 안에는 빚만 남은 그런 아쉬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한국의 기술에 비해서는 후진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원전이라는 게 단순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아니라 이게 핵 기술이라는 민감한 기술과 결부되어 있는 전략 산업이자 또 그렇죠. 방산 산업이라서 이 시장의 키는 절대적으로 미국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세계 시장에서 이제 원천 기술 없는 나라 원자로는 이거 도태가 되겠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 기술 없는 걸로 낙인이 찍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성원 입장에서는 동남아 시장이나 뭐 중동 시장은 사실 관심 없고 유럽하고 북미였는데 네. 유럽은 이미 끝났고 북미는 AP천 들어가는데 그게 잭팟이냐 그거는 네. 그거는 잭팟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하청하는 거를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건 네. 넌 너무 멋있는 말을 써가지고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도 나름대로 다 조사를 했고 팩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돈을 번다 그러면 뭐 네. 100원을 벌건 1000원을 벌건 인정해 주겠는데 그게 한국의 위상이 아닌 것이 아니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30년 40년 동안 우리 원자로 기술이라고 그렇게 개발해오고 돈 쓰고 한 거 결과가 이거냐라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인데 이것을 뭐 원전 산업을 공격한다라든가 뭐 그런 어프로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이거를 왜 오픈해서 정치인들까지도 포함해가지고 국민들하고 이렇게 논의하면서 가지 않았는가. 몇십 년 동안 가리고 원전이 마치 굉장히 우리가 최고 기술이라고 우겼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로 기술이 세계 최고인 나라가 어느 다른 원자로 회사하고 이런 불평등한 네. 계약을 맺고 원전을 사업을 하려는 나라가 과거에 있었느냐.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없죠. 또 폴란드하고 수주 계약 맺으려다가 이게 네. 약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주 못한 거는 슬쩍 없애고 그러니까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건 이렇게 잭팟 광고를 하는 거죠. 중동 같은 경우는 전쟁 위기 때문에 사실 원전 수출이 쉽지 않을 거 같고 동남아는 또 인프라가 열악해서요. 네. 이번에 그 시장이 좁아진 거 이거는 좀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좁아진 거고 걔네들이 발주를 언제 할지도 몰라요. 지금 플랜도 없고 사우디하고 이란이 지금 그 중동에서 주요 국가인데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뭐 원자로도 있고 걔는 핵무기 기술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제 지금 자기네들도 이란이 핵 기술을 가지면 사우디도 핵 기술을 갖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원전 수출이 거기서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자가 사우디에 공급하게 되면 걔네들이 니네 핵 기술 줄 수 있냐 이렇게 요구할 텐데 그거 우리가 갖지도 않은 그 핵무기 기술을 만약에 사우디에 줬다.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가 어떤 사이가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제일 가능성이 많고 돈 많은 큰 나라들의 중동에 과연 우리 수출할 여지가 있는 국가가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은 저 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 쓰나미 각종 그 자연재해가 심한 나라들이 많고 인프라가 원전이 제대로 굴러가려 그러면 원전에 한 두세 배 정도는 안정된 외부 전원이 있어야 돼요. 네. 평상시에 주요 계통들은 외부 전원으로 이게 가동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산하는 전기가 끊어졌을 때는 외부 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원전의 냉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외부 전원이 불안정하면 원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남아 상황이 그렇고 제가 이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북미 시장하고 유럽에 관심이 많은 거죠. 많았는데 안타깝게 지금 네.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의 이 합의가 그냥 이대로 영속화된다 그러면은 네. 사실 우리나라의 원전의 어떤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뭐 우리나라에 건설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올 들어서 주식시장의 키워드가 조방원 네, 원전이 조방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이 소식 때문에 원전주가 또 확 떨어졌어요. 주식이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네, 그거 갖고 판단한다는 위험한 거고 그거는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눈에 보이는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정확히 제시해야 되는데 최근 한 2, 3주 동안에 벌어진 체코에서의 사업 수주에 있어서의 그 웨스팅하우스의 불리한 합의는 이제 족쇄로 이제 남아있다는 거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네. 과연 그 정도의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가? 솔루션 혹시 뭐 하나라도 좀 내보시면 어떠세요? 솔루션이요? 네. 특별한 솔루션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은 네.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가는 우리가 하고 싶으면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급하게 웨스팅하우스에 달려가 가지고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내용이 뭔지 이번에도 그거 내용도 알리지 않고 네. 또 무슨
조인트 벤처의 합의 조건을 또 깜깜이로 해가지고 한다면은 이거 굉장히 지탄을 받을 거예요. 네. 조인트 벤처에 우리가 하는 상당히 어떤 그 정보가 나오긴 나왔어요. 미국은 주설비를 가져가고 우리는 보조설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시공, 제작, 이게 하청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라고 상당히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K 원전이라고 해서 이게 차세대 미래 동력으로 굉장히 정부가 산업적으로 육성을 했던 영역이잖아요. 네. 네, 아무튼 이런 노예 계약, 뭐 구력 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나왔다는 거가 어떤 대외적인 신인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크죠. 네, 네.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돼서 네. 예, 국가적인 위상도 다시 살리고 네. 또 70만 개인 투자자들의 또 마음도 좀 달래주는 그런 좋은 소식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예, 박정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